안녕하세요. 저희는 캘린더 기반의 정보 공유 사이트를 제작한 팀 IMCA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팀장 김희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과 기획 과정을 설명드리고 서비스 소개, 아키텍처, 백엔드 기술 설명,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술 설명, 그리고 간단한 회고를 끝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과 기획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캘린더를 이용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캘린더는 날짜별로 어떠한 일정을 공유해 주거나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어떠한 장르의 일정을 공유해 주고 또 그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장르 선정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그리고 비슷한 사이트가 별로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선정한 장르는 연극과 뮤지컬이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장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되는 연극 뮤지컬의 특성상 캘린더에 너무 많은 정보가 표시될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효율을 걸러내지 못하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만을 받아오는 정보의 한계로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장르를 페스티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서비스인 IMCA 사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CA는 IM 캘린더의 약자로 예술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우리 서비스는 공연 페스티벌 일정, 공연 상세 정보, 그리고 공연 관련한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월별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날짜의 공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통해 공연을 자세히 알아보고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며 후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캘린더를 사용하여 관심 있는 공연을 저장하고 개인 메모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는 백엔드 기술 설명인데요. 진우님께서 발표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CA에서 백엔드와 배포를 맡은 김진우입니다. 이게 제가 좀 PPT가 미숙해서 이거를 뒤로 옮겼는데 원래 여기 서비스 소개 다음에 원래 이제 아키텍처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제가 노트북으로 PPT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클릭된 상태로 뒤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로 저희가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이번에 그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EC2에 도커 컴포즈와 도커를 사용해서 백엔드 서버 올리고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 리액트를 빌드한 상태로 S3 버켓을 올린 상태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 CDN 그 캐싱기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른 유저가 사용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SSL 그 라우터 53에 SSL을 적용해서 그 백엔드 서버와 프론트 서버 둘 다 HTTPS로 접속하게끔 하고
이제 서로의 통신이 원활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SSL을 사용한 이유가 원래는 엔지닉스에 여기 있는 엔지닉스에 이제 SSL을 올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오류 난 거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계속 하다가 그 엔지닉스 그 SSL 썰트봇에서는 이제 하루에 6번 이상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급하게 옮겨서 라우터 53에 SSL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저희 백엔드는 총 2명이고 저희 박민식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해서 맡게 됐고 민식님은 이제 게시판 댓글 대댓글 유튜브 비디오를 맡아주셨고 저는 유저와 페스티벌 API 그리고 배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스펙타클러로 사용해서 스웨거 키를 이용해 명세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독스 스웨거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나 이제 프론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있어서 뭔가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더 그 설정을 해서 잘못된 정보가 가지 않게끔 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설계한 ERD그램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 설계할 때는 유저와 이제 그냥 개개인의 캘린더 그리고 메모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신고하기 모델과 이제 댓글 대댓글 이 정도만 구상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에 이제 최종본으로 나온 ERD그램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저 커스텀을 통해서 그 유저네임을 로그인 아이디로 바꾸는 등의 커스텀을 통해서 이제 일반 유저네임을 사용해서 로그인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처음 기획했던 것과 같이 캘린더 메모 그리고 신고하기 모델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그 게시판들은 리뷰와 대댓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 뮤지컬과 박스 그 시애틀은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코스 오류 API 쪽에서 코스 오류가 너무 자주 나서 백엔드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저장한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이제 후에 코스 오류가 해결이 돼가지고 얘는 이제 처음에 ERD그램을 설계하고 그 마지막에 그 완전히 적용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그냥 백엔드에 데이터를 일주일마다 그 금요일 12시 반마다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새로운 일주일에 데이터가 들어오게끔 만들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세팅에 있어서 저희는 그 원래는 세팅 스탑 파일로 들어가는데 그 세팅을 분리를 했습니다. 원래 기본 세팅에 있던 것들을 베이스로 넣고 데브와 프라우드로 나눠서 이제 각각 배포할 때와 개발할 때 서버의 차이를 두었고요. 이제 데브 그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이썬 매니지 파기 하고 런 서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그 WSGI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이제 그 따로 세팅 env 파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디버그 트루와 기본적인 SQLite를 사용하게끔 돼 있고 이제 구니콘을 통해서 서버를 접속하게 되면은 MySQL이 아닌 SQLite 3가 아닌 MySQL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구니콘 서버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서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하면서 유저 모델과 회원가입 시리얼라이저를 작성한 것인데요. 이제 유저 모델 같은 경우에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유저네임 필드를 통해서 그 일반 유저네임이 아닌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하게끔 했고 회원가입에서는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저장되어 있는 디폴트 이미지를 사용하게끔 시리얼라이저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회원가입이고요. 저희는 심플 JWT를 통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쿠키를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에 저장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할 경우에도 똑같이 위에서부터 로직을 따라서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이 된다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에 저장하고 프론트 분들은 이제 쿠키에 저장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서 백엔드에 어센티케이션을 받는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는 API 모델과
캘린더 그리고 메모 모델인데요. 이제 저희는 캘린더 그 유저가 캘린더 그 페스티벌 API를 저장할 때 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캘린더로 들어오게끔 되고 이제 유저를 포인키로 갖게끔 해서 그 유저가 갖고 있는 그 캘린더에 메모를 저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배포입니다. 저희는 백엔드 서비스는 EC2의 도커를 사용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컨테이너는 총 2개고 도커 컴포즈, 장고 구니콘을 하나로 묶고 엔지닉스를 한 컨테이너로 잡아 총 2컨테이너를 도커 컴포즈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륨은 IMCA 미디어와 IMCA 스태틱을 사용해서 이제 저 볼륨에 있는 경로를 사용해서 마운트된 그 볼륨을 사용해서 그 HTML, CSS 등 정적 파일들을 갖고 오게끔 했는데 지금 배포된 사이트에서는 지금 뭔가 오류가 조금 생겨가지고 그 정적 파일들을 경로를 제대로 참조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EC2에 도커를 올려놓은 상태고 일반적으로 도커 PS를 하면은 그 실행을 한 상태에서 그 지금 컨테이너 2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딱 2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DB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MySQL을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장고에서 세팅 env 파일을 통해서 여기 MySQL 네이버에 있는 MySQL RDS로 접속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론트는 이제 빌드된 파일을 S3 버켓에 올린 상태에서 이제 그냥 S3로 할 경우에는 속도 저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하여 CDN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SSL을 적용함과 동시에 캐싱을 사용해서 로딩한 이후에 다시 재로딩 되는 거는 캐싱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그 불러올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 보시는 것 같이 SSL은 클라우드 프론트랑 프론트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문제를 겪었던 거는 그 SSL 인증서를 클라우드 프론트는 무조건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 서버에 서울 서버에 해두고 계속 안 되다 가지고 어제 조금 고생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SSL을 제가 처음에 엔지닉스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번 설정을 하고 결국에 밴을 먹어서 그 급하게 노선을 튼 게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제 라우터 53을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SSL을 적용시켜준 방법으로 그 급하게 우회를 해서 결국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IMCA.store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고 IMCA L.store는 저희는 이제 백엔드 서버로 접속하게끔 되어서 이제 각각 그 프론트에서 요청을 할 때 IMCA.store의 API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님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CA 팀 2번째 백엔드 멤버 박민식입니다. 잠깐만 뭐야? 저는 일단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점적으로 만들었고요. 커뮤니티 게시판 자체에 댓글과 대댓글이 달리는 구조로 상세 페이지에 댓글과 대댓글이 달리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커뮤니티 게시판 보드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 모델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것은 저희가 게시판 자체는 게시판이 자유 게시판, 후기 게시판, 양도 게시판으로 3개가 있지만 그 하나의 게시판 모델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3개로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에서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필드로 만들어서 그 수를 세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likes 유저 필드를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뷰스 카운트로 조회수까지 보여주기 위해 해당 필드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게시판 API 목록인데요. 지금 보시면 A와 B, C와 D, E와 F 이렇게 지금 get과 post, put, delete가 나눠져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런 이유는 제가 토큰을 받아올 때 get 같은 경우는 토큰이 필요 없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따로 API를 분리하고 URL까지 분리해가지고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A와 B 같은 경우는 구성에 제가 성공했지만 E와 F 같은 경우는 프론트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실패한 케이스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코드를 이 PPT에 올려놓지 않아서 그 A와 B를 성공한 케이스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지금 못하는데요. 지금 A와 B B 카테고리별 게시물 목록을 get해올 때 페이지네이션을 구성해 온 상태입니다. 그 페이지네이션을 구성해 올 때 저희가 프론트에 총 페이지 수를 보내줘서 프론트에서 자체적으로 페이지 수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총 페이지 수를 백엔드에서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걸로 커뮤니티 보즈 API 목록에 대한 설명은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해서 댓글 앱과 대댓글 앱을 구성한 모델을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댓글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외래키로 받아왔고요. 그리고 댓글은 게시물에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물 아이디를 외래키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댓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용자를 외래키로 받아오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연결되기 때문에 댓글 아이디를 외래키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댓글과 대댓글 API를 각각 만들어서 각각 API를 호출하고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과 대댓글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호출하다 보니까 좀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댓글과 대댓글을 합쳐서 구성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get 방식 같은 경우는 댓글과 대댓글을 계층화해서 반환해 주면 되는데 post, put, delete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로직을 일단 구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포스트 같은 경우는 게시글의 아이디와 댓글의 내용을 적어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댓글의 아이디와 대댓글의 내용을 작성하면 대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구성의 프론트와 소통할 때 제가 구현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가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나중에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비디오스 앱을 설계한 그 모델과 URL의 코드 화면인데요. 사실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경우는 토큰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체 목록 페이지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쿠키 설정에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회수 늘려주는 게시물을 받아올 때 조회수를 상세 페이지로 갈 때 조회수를 늘려주는 로직을 짜봤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제가 발견한 문제가 게시물 목록에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쿠키가 들어가서 최초 1회에만 조회수가 늘어나는데 상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하면 조회수가 2씩 늘어나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액트와 연결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발을 함으로써 이게 발견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개발을 백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론트를 잘 알아야겠다는 그 풀스택에 대한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쿠키가 없는 것을 확인되면 쿠키를 생성해서 그 게시물에 반환해주고 아니라면 그 조회수 자체를 올리지 않고 그냥 게시물만 보여주는 구성의 API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물 좋아요 수를 늘려주는 것, 수를 반환해주는 것과 토글을 가능하게 하는 API를 구성한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API는 일단 만들어 놓고 프론트 분하고 어떤 API를 순서대로 해결해 가지고 마지막에 전부 다 구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아놓지 않아 가지고 기한을 맞추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위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백엔드 제가 사실 그 앞선 배포까지 해주셨던 진우님하고도 소통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 제 파트만 하더라도 좀 진행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하게 된 회고를 말씀드리면 장고 앱을 만들 때 모델 속성명부터 필드 타입 그리고 만들어야 하는 API 세부 기능까지를 좀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할 때까지 그냥 구현에만 집중했더니 각 항목에 필요한 조건들이 계속 꼬여가지고 제가 리뷰 아이디를 쓰는지 빅리뷰 리뷰를 쓰는지 이런 게 이름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백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프론트에서 하는 것과 그것이 효율적인 일과 백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다음 프로젝트 때는 프론트와의 소통에 힘쓰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백에서의 로직 자체를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정리해가면서 구현해야 시행착오를 줄여 좀 더 빠르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그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희연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기술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메인 페이지와 공연 소식 페이지, 그리고 공연 상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날짜별 공연의 정보를 캘린더에 표시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어떠한 공연이 있는지 필터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박스 오피스 순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공공 데이터 API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공공 데이터 API를 활용하려면 사이트에서 서비스 키를 발급받아 코드에 집어넣고 get 요청을 하여 받아와야 하는데 CORS 에러가 나서 받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ORS 에러란 웹 브라우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 출처에서 실행 중인 웹 페이지에서 다른 출처로 리소스를 요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동일 출처 정책을 따르므로 이 정책에 어긋나면 브라우저가 요청을 막아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포트인 3000번 포트에서 서버의 800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낼 때 CORS 에러가 발생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버 측에서 특정 포트를 허용해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서비스 키를 발급받을 때 허용을 원하는 URL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에러가 발생하여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칭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글을 참고하여 프록시 서버를 제공하는 헤로쿠 앱의 CORS Anywhere 서비스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CORS Anywhere 서비스는 중간에서 헤로쿠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을 원격 서버에 보내주고 그 서버의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어 에러를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가져오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에 비해 API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청 변수가 다양하지 않아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었고 때문에 로딩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민 끝에 백엔드 팀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백엔드 DB에 데이터를 한번 전송하여 모두 쌓아놓은 후 제가 화면에 뿌릴 때에는 DB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로딩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박스오피스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공 API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박스오피스도 DB에 저장을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식의 로직을 구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버와의 소통 방식으로는 아시오스와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시오스를 사용하면 게시나 포스트 요청 후에 된 문을 사용하여 비동기 요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가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데이터 중복 호출 방지, 로딩 상태 관리 등이 어려웠기에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캘린더에 정보를 한번 표시하고 나면 정보가 변경될 일이 없기에 리액트 쿼리의 옵션 기능인 스테일 타임을 길게 적용하여 중복 호출을 방지하였고 이즈 로딩 옵션을 통해 데이터가 로딩되는 동안 아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된 목표인 공연 페스티벌의 일정 공유를 위해 리액트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커스텀 캘린더를 구현했습니다. 리액트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이유는 공식 문서나 다른 정보들을 참고하여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기가 비교적 편리하고 기본 디자인이 단순하여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기 쉬울 거란 판단이었습니다. 리액트 캘린더가 가진 기능으로는 따로 설정해주지 않아도 온체인지 함수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어떤 날짜를 클릭하더라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 밸류로 인식하게 해주고 그 밸류를 활용하여 각각의 날짜 요소 안에 커스텀 요소를 추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공연의 정보를 필터링하여 날짜마다 다른 일정이 표시될 수 있는 함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연을 통하여 구현한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캘린더에 표시해 주어야 할 정보는 날짜별로 어떠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지이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로 필터링하여 그 사이에 포함된 날짜에 모두 일정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치맥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에 여기 보시면 8월 30일, 31일, 1일, 2일, 3일에 모두 페스티벌의 일정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공연을 클릭하면 모델 창이 뜨면서 간단한 정보와 포스터를 표시해주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로그인을 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클릭해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알림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않은 모델창을 띄워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캘린더로 갔을 때 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라 그 사이에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 필터링 될 수 있게 하였고 오른쪽에 위치한 미니 캘린더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누르면 그 기간 안에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이 뜨고 또 미니 캘린더에 있는 점을 누르면 그 날짜에 예정되어 있는 공연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공연 소식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 목록 페이지에서는 모든 공연을 둘러볼 수 있고 검색어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공연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오피스 순위도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하게 둘러볼 수 있게 구현해 놓았고 또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점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였습니다. 내가 사용자라면 어떠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을까? 어떠한 정보를 원하고 어떤 기능을 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그 결과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 DB에 데이터를 쌓아놓기로 결정한 것, 기간별 공연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것, 그리고 공연 목록 페이지에 검색어 기능을 구현한 것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API 관련 코드를 한 곳에 모아놓았었는데 후반부에 코드를 추가할 때 여러 군데에 나눠서 급하게 쓰게 되었던 점, 캘린더 라이브러리의 내장 기능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성능 최적화에 대한 공부를 거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로 예은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팀 내에서 팀 소개 페이지, 유튜브 페이지, 그리고 깃허브 관리를 맡은 양예은입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 소개 페이지에 구현된 기능과 개발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 페이지의 주요 목표는 팀원 개개인의 개성과 역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페이지 상단에 있는 IMCA 상단에 있는 IM 캘린더라는 대제목은 우리 팀의 이름을 강조하고 팀원들의
강조하였습니다. 각 팀원들의 정보는 생략하고 대신 여기서 구현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팀원들의 색상을 색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이미지 배경 보이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스크해가지고 색상으로 표시하기 위해 리액트 컴포넌트 내에서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SS에서 일일이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용자의 시선을 빼면서 각 팀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원들의 소셜 링크를 아이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폰트어썸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소셜 링크 아이콘을 페이지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깃허브와 인스타그램 프로필 페이지로 연결되며 클릭 시 새 창에서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지 내부에서 스크롤을 감지하여 탑 버튼을 동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특정 페이지 이상으로 스크롤을 내릴 때 탑 버튼이 나타나게 하여 사용자가 페이지 내에서 어디에 있든지 빠르게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각 섹션의 제목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의를 끌어 각 섹션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페이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프로젝트 유튜브 동영상의 포스트 목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제목 검색과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동영상 포스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컴포넌트 내에서는 상태 관리를 위해 유저 스테이트 훅을 사용하여 검색어, 현재 페이지 번호, 그리고 동영상 포스트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또한 유즈 이펙트 훅을 이용해서 초기 데이터를 API로 가져오고 스크롤 위치를 감지하여 탑 버튼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재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목록은 포스트 per 페이지 성수값에 따라 페이지당 표시되는 포스트 수를 결정하고 페이지당 포스트는 최대 9개까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는데요. 필터링된 포스트를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동영상 포스트는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해당 포스트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고 포스트의 제목과 생성일, 조회수가 함께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세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특정 유튜브 동영상 포스트를 클릭했을 때 상세 내용을 보여주고 수정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동영상 URL 그리고 제목, 내용을 수정하거나 포스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URL 파싱 오류 시 모달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원래는 이것을 관리자만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백엔드 분과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쉽게 그 기능 구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작성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유튜브 동영상 포스트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포스트의 제목, 내용, 그리고 영상 주소를 입력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에 새로운 포스트가 등록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스테이트 훅을 사용해서 각각의 입력값을 관리하고 영상 주소를 입력 시 해당 URL에서 영상의 썸네일을 이미지 미리 보기로 제공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데이터는 API로 전송되어 실제로 포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기능은 핸드 서브미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된 데이터가 API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응답 결과에 따라 작성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도 알려줄 수 있도록 모달을 만들었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유즈 내비게이트 훅을 사용하여 메인 페이지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재사용을 위해서 따로 모듈을 빼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얘기했던 모달 관련된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센트 유튜브 포스트라는 모듈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듈은 메인 페이지에서 콘텐츠 부분에 제 유튜브 포스팅이 최대 3개까지 최신 포스트가 3개까지 뜨도록 하는데 이제 코드를 쉽게 빼올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맡은 역할 중에 GitHub 관리가 있었는데요. GitHub는 저희 팀의 협업과 코드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GitHub 메인 레포를 관리하고 리듬이나 라이센스 같은 부분을 작성하였고, 또한 팀원들이 GitHub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코드 머지 시 적극적으로 코드를 공유하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하며 제가 느낀 점은 개인 프로젝트와 달리 팀 프로젝트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코딩 스타일이 다르고 멤버들에 따라 레포지토리를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 개발한 코드를 메인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점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저의 미흡한 점을 참고해서 코드 리팩토링을 하고 개인 프로젝트 때 더 능숙하게 코딩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부문을 맡은 김단희입니다. 일단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을 마저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기능은 API get, post, put, delete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로직을 사용해서 뒤에 댓글 로직을 개표로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주로 이슈 사항이 있었던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CK 에디터를 가져와서 작성하는 폼은 멋지게 가져왔으나 수정이나 이제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각 태그들이 넘어오는 그런 못생긴 이슈 사항이 생겨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텐츠 리플레이스라는 그 컨텐츠의 변수에 태그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메소드를 사용해줬고요. 해당 부분을 빈 문자열로 대체하는 걸 했으나 제가 p 태그만 제거를 성공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를 구현하면서 있었던 전반적인 공통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콰이어드 오류가 있었는데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사전에 데이터 필드의 이름을 정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필드를 올바르게 코드에 적용하지 못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리콰이어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코드 수정과 반영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 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데이터 필드와 어떤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서로 공유가 되었다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큰 오류가 있었는데요. 초기 개발 단계부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인증과 권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서 나중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사용자를 인식하지 못하여 게시물을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드 코딩을 해서 먼저 확인하고 백엔드한테 문제를 말씀드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댓글 기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댓글 기능도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고 답글을 달는 것이 가능하고 수정과 삭제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 로직이라고 써져 있지만 전반적인 로직은 온클릭을 눌렀을 때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핸들 애드 커멘트로 이제 가서 if문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 if문에 이슈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엑시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 응답이 성공하면 된 블록이 실행되면서 쿼리 클라이언트를 호출하여 해시된 댓글 목록을 모여하고 새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과정으로서 새로 고침 없이 렌더링 과정 없이 바로 화면에 출력되는 로직을 작성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댓글 삭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의 값은 HTTP 요청의 바디에 포함되는 데이터인데 악시오스 딜리트 메서드인 HTTP 딜리트 요청을 보내기 위해 제가 여기 데이터를 이 토큰 밑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걸 토큰 밑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얘네가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고 그 데이터를 식별하지 못해서 삭제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토큰 밑에 넣어주고 바디를 식별할 수 있게 넣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려볼 건데요. 팀원과의 사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오류 수정이 어려웠던 부분은 백엔드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고, 초기 단계부터 백엔드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 데이터 필드가 어떤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서로에게 공유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팀 간의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커뮤니티 API 구형 과정에서 데이터 전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의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를 하는 동안 백엔드 수정과 재배포로 인해 데이터가 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API 개발 시 포스트, 게트, 딜리트와 같은 논리적인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스트 쪽 맡은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원가입이랑
계정 로그인, 마이 페이지 내 캘린더 페이지를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인데요. 회원가입이랑 마이 페이지랑 다 리액트 후폼을 사용하면서 이 후값 관리를 쉽게 해주는 레지스터를 지원해 주어서 사용했고, 핸들 서밋 함수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통해 유효하지 않은 값들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를 노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저 정보를 API 포스트를 통해서 통신하여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중복된 값이 있으면 회원가입이 실패하는 얼러트 창을 띄워주었고, 마이 페이지 부분에서도 회원가입이랑 똑같이 넘어가시죠. 마이 페이지 부분에서도 get을 통해서 서버로 통신한 다음에 뿌려두었습니다. 유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에러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원래는 초반에는 여기 비밀번호 이 태그가 2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로 변경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유저가 비밀번호만 바꿀 수도 있고 비밀번호 말고 이외의 정보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섹션을 다시 나눴고요. 비밀번호 변경하기를 누르게 되면 모달창이 뜨게 되는데, 모달창이 뜨면서 비밀번호는 변경이 가능한데 밑에 이제 서밋 부분에 있는 버튼 효과가 다 죽어버려서 유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버튼에 onClick 이벤트 함수를 다시 주니까 유저 정보가 다시 풋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입니다. 유저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값을 비동기 처리를 위해 엑시오스를 썼고요. API 호출하고 서버에 전송을 하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일치한 후 액세스 토큰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을 시 얼러트 창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었고요. 사용자가 모든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해서 로그인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토큰은 항상 다 담아서 전송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로그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그 리프레시 하는 코드 개념은 알겠으나 코드를 구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뺐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시 딜리트 API를 호출하면서 저장된 쿠키 토큰을 모두 삭제하여 안전하게 로그아웃 시켰습니다. 이번엔 마이 캘린더 부분인데요. 마이 캘린더 부분은 앞에서 홈 캘린더에서 저장한 공연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달력에 정오를 표시하고 해당 날짜에 대한 정보를 오른쪽 박스에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ID 값을 잘못 가져와서 서버와 통신이 좀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이 아이디를 로그인된 아이디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선택된 캘린더 아이디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 아이디를 선택된 공연 데이터의 아이디를 다시 매물 돌려서 변수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저장된 데이터가 한 날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첫 번째 데이터만 보여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포문을 돌려서 API 호출도 함께 캘린더 아이디 개수만큼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이따 시연해 드릴 건데요. 공연에 대한 메모를 할 수 있는데, 메모도 처음에 API 연결하기 전에는 리스트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API 연결하고 나서 이 메모를 입력하고
넣었는데 바로 안 나타나는 이슈와 또 삭제를 하면 또 바로 안 사라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로직 구현을 잘못해서 생긴 건데 뮤테이션을 썼어야 했습니다. 뮤테이션을 썼으면 데이터들을 바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놓쳤고요. 마이켈링이고요. 선택된 날짜를 가지고 오는데 조금 어렵다는 점. 좀 있으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와서 바로 리프레시를 강제를 해버렸고요. 들어가면 이제 삭제가 완료가 되고 또 강제로 리프레시가 돼요. 그리고 아이디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비밀번호 변경하기 뜨면 지금 제가 일부러 틀리게 넣었거든요. 비밀번호 변경됐다고 바로 홈 화면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가하면 이것도 바로 수정하고 그리고 또 잘 됩니다. 토큰에 남긴 값이 남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룹 회고인데요. 제 회고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제 페이지를 맡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회원가입 시 중복 처리를 못하는 중복 처리를 구현하지 못한 거랑 액세스 토큰에 대한 리프레시 토큰에 대한 그런 JWT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고요. 요즘 뮤테이션도 못 사용했고 그리고 컴포넌트 구조를 잘 잡는 것과 그 프롭스를 넘기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 리액트를 사용하는데 좀 미숙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팀 회고입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을 잘 세우고 어떤 기능을 써야 한다는지 정리해야 한다는 것과 백과 프론트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란 기간 동안 매일매일 목표 설정을 하고 이루어내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 보니 회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소통의 부재도 발생하며 진행 사항을 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완성은 했기에 뿌듯함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